대한민국 경제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삼성이라는 이름 뒤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깊이 있는 삶의 철학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가 남긴 한마디 한마디는 평범한 성공론이 아니라 거인의 치열한 고뇌와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결정체였죠. 과연 그 주옥 같은 명언들은 어떤 격동의 순간에 탄생했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병철 회장의 명언들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들이 그의 실제 삶의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피어났는지 그 배경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의 경영 철학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비결을 넘어 한 인간 이병철의 위대한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이 거인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때는 1910년 경상남도 의령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병철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질을 보였습니다. 드넓은 만주 벌판을 누비는 꿈을 꾸던 청년 이병철은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시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막막함은 젊은 사업가를 짓누르는 무거운 숙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한 강렬한 비전과 내면의 뜨거운 열정이 그를 움직였죠. 30도 채 되지 않은 1938년, 그는 대구에서 삼성상회라는 간판을 내걸게 됩니다. 자그마한 쌀 도정 공장과 운수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그에게는 단순한 쌀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구는 교통의 요지였고 쌀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물품이었으니까요. 그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본능적으로 파악했던 겁니다. 삼성상회는 비록 허름한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밤늦도록 책을 읽고 고민하며 사업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통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사업은 결국 사람이다라는 철학의 씨앗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좋은 사업을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이 그의 사업가적 기질과 함께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초기 사업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해방 이후의 혼란,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수많은 위기가 찾아왔죠. 하지만 이병철은 매 순간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지켜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는 절망 대신 새로운 미래를 그렸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밤샘 고민을 거듭하며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필요한 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를 숙고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미래를 향하고 있었죠. 그의 이런 고뇌와 노력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황폐해진 조국을 다시 일으키려는 산업보국이라는 거대한 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쌀과 면을 넘어 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릴 때가 온 것이죠. 이처럼 위대한 시작의 고뇌는 훗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삼성이라는 거목의 단단한 뿌리가 되었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황폐한 조국 재건과 산업보국의 꿈은 그렇게 이병철 회장의 가슴 속에서 더욱 선명한 현실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는 이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업을 넘어 우리 민족의 손으로 직접 생산 기반을 튼튼히 닦아 국가 경제의 자립적인 토대를 세워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됩니다. 1950년대 중반,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혼란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병철 회장은 뚝심 있게 삼성물산을 설립하며 새로운 산업화의 지평을 열어가는 과감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회사는 단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상업적 존재가 아니라 전후복구와 미래 산업화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그의 원대한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격동의 역사는 언제나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가들에게 가혹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험을 던지는 법이었으니까요. 삼성물산이 해외 무역을 통해 국가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시작하자 그는 다음 단계로 과감히 나아갑니다. 바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필수 산업을 직접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953년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설탕을 생산하는 제1제당을 세웠고 이듬해인 1954년에는 따뜻한 옷감을 만드는 제1모직을 연이어 설립하며 본격적인 제조업 시대를 활짝 열었죠. 당시 우리나라는 설탕 한 조각, 옷감 한 필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던 시절이었으니 이 두 회사의 탄생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파격적인 사건이었답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병철 회장이 생각했던 진정한 의미의 자립경제이자 산업보국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청사진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난관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인프라가 파괴된 폐허 위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 일은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았죠. 자금 조달은 물론이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적인 기술과 이를 다룰 숙련된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치 메마른 황무지에 귀한 씨앗을 심어 거목으로 키워내려는 것과 같은 막막함과 고뇌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급변하는 정치 상황과 수시로 바뀌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흔들었습니다. 때로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렵게 시작한 사업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예상치 못한 역경 속에서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동업자들과의 관계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비전과 목표를 가졌던 이들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이는 이병철 회장에게 또 하나의 큰 아픔이자 사업가로서 감당해야 할 시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난관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극심한 위기 속에서 그의 확고한 사업 철학은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갔죠. 특히 그는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사람이다라는 인재 제1의 신념을 이때부터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을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시키는 데 아낌없이 투자했으며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던 그의 사무실에서 이병철 회장은 위기 상황을 타개할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밤낮 없이 고민하며 집요하게 매달렸을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는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명언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체득하게 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의 흐름과 정부 정책의 변화를 예리하게 분석하며 언제 과감히 투자하고 언제 잠시 멈춰야 할지 그 절묘한 순간을 포착하는 그의 탁월한 통찰력과 결단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에서 노련한 선장이 흔들림 없이 방향타를 잡듯 그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삼성이라는 거대한 배를 굳건히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제1제당과 제1모직은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으며 삼성은 단순히 무역회사를 넘어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병철 회장이 꿈꾸었던 거대한 삼성 신화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제1제당과 제1모직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삼성이라는 이름이 국가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이병철 회장의 눈은 이미 더 넓은 세상과 더 깊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비전은 멈출 줄 몰랐죠. 이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시로서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젓던 1970년대 말,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당시로서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반도체 산업으로의 진출을 결심합니다. 이미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진입을 망설이던 첨단 기술 분야였고 국내에서는 반도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이었죠.
많은 임직원들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최첨단 기술이 필요했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확고한 신념과 깊은 통찰력으로 이 반대 의견들을 뚫어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모두가 좌절할 때 그 아래 숨겨진 거대한 잠재력을 꿰뚫어본 현자처럼 말이죠. 그는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탐독하고 해외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가 자문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고독한 고뇌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그의 오랜 숙고는 흔들림 없는 확고한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에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1983년 2월 일본 도쿄에서 그는 전 세계를 향해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른바 도쿄 선언이었죠. 이는 단순한 사업계획 발표를 넘어 한 기업가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승부수였습니다. 그의 결연한 표정 속에는 미래를 향한 담대한 의지와 조국 산업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도전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거죠. 이러한 결단과 집념은 그의 명언인 사업은 종합예술이다 라는 말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반도체 사업이야말로 기술과 시장, 인재와 자본, 그리고 국가적 비전까지 아우르는 종합예술의 결정체라고 보셨던 거죠.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수많은 악기들을 조화롭게 이끌어 최고의 연주를 만들어내듯 그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업 환경 속에서 모든 요소를 조율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그의 딘제 제1철학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인재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의 또 다른 명언처럼 그는 반도체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선 최고 수준의 인재가 필수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반도체 전문가가 거의 없었기에 그는 해외 유수의 연구소와 기업에 흩어져 있던 한국인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며 조국으로 돌아와 삼성의 반도체 신화를 함께 써 내려갈 것을 간곡히 요청했죠. 그의 집념과 통찰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의 초기 모습은 척박하고 미숙했지만 그 속에서 이병철 회장은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최고의 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독려했습니다. 밤낮 없이 공장을 드나들며 현장을 직접 살피고 작은 문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과 흔들림 없는 리더십이 있었기에 삼성 반도체는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병철 회장이 남긴 명언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성공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건 치열한 고뇌와 결단의 순간순간에서 피어난 그의 삶과 경영 철학의 정수이자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의 결정체였던 거죠. 이 위대한 승부수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삼성의 모습은 전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통찰력과 용기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처럼 이병철 회장이 남긴 명언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성공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건 치열한 고뇌와 결단의 순간순간에서 피어난 그의 삶과 경영 철학의 정수이자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의 결정체였던 거죠. 이 위대한 승부수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삼성의 모습은 전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통찰력과 용기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신화의 정점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통찰력과 집념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병철 회장은 사업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업은 종합예술이다라고 역설했죠.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조율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 경영자가 시장의 흐름과 기술의 변화,
인재의 역량, 그리고 시대의 요구를 모두 아우르며 하나의 거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를 이루고 그 전체가 다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복합적인 행위로 이해했던 거죠. 또한 그는 인재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성공은 그의 이러한 인재 철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아낌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인재를 향한 그의 굳건한 믿음은 척박했던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틀을 다지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유능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그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의 눈에 인재는 단순히 기업의 부속품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심장이었던 겁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이병철 회장은 오직 삼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기업은 영원히 살아야 하는 생명체라고 말했죠. 이는 기업이 단지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며 영속해야 할 존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의 이런 비전은 오늘날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인류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염원은 단순히 기업의 존속을 넘어 그 기업이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거죠. 이병철 회장이 남긴 거대한 발자취와 철학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본질을 꿰뚫는 통찰과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좌절하지 않는 집념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공의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뇌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한 인간의 치열한 삶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영원한 지혜로 남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 속에서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새로운 도전을 향한 영감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